자,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가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노려서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개딸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 속에 비명계를 정조준하면서 자객 출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죠.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 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내부에 총질하는 의원들을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주당답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 한 분의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강성 친명계 양문석 전 위원장은 전날 출판 기념회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파리만 한다. 당원을 멸시하는 이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죠. 또 작년 6월에 수박과 싸우러 간다고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자, 친명조직의 더민주혁신의 김우영 상임위원장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에 이재명 대변인 출신인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비명계 김종민 의원 지역구에 또 강성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진석범 특보는 각각 이재명 대표 퇴진을 요구해왔던 윤영찬,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의겸, 양이원영 의원 등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일찌감치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규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는 자객 공천, 자객 출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출마는 누구나 뭐 어떤 지역구를 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실제로 원래는 정상적으로라면 다른 당에 가야지 자객 공천지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저 당에 있는 주요한 인물과 싸우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것이 정상인데 자당에 있는 분들을 자당에 있는 자기 당 보스를 편을 안 들어준다고 쳐내겠다. 더 많은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부분이죠.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다 총살시키는 거. 그거하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전체주의 체제로 더 강화시켜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자객으로 오는 분들이 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하고 싸우겠다는 사람보다 다 실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보면 변방의 북소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과연 양문석 같은 분들이 정말 그 호남이 많은 안산에서 전해철 위원장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물론 다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공천장을 미리 받은 거 아니에요? 특보 공천장. 뭐 정청래 의원 말로는 이번에는 이재명 도장 안 찍히는 공천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미 특보 도장은 공천장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자객이든 어찌됐든 간에 붙을 수 있어요. 개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천이 된다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실력이 없는 자들이 자객으로 내려와서 공천에서 공천을 얻는다. 그게 지금 우리 정당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정당의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뭐 그동안에 역대 그래요. 해왔고 심지어는 솔직히 해고해 보면 김근태 전 의장이 도덕성 빵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공천의 기준이라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잖아. 이재명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천 기준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미 점수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1월 중순이 왔다는 뜻이고 지금부터 이제 11일부터 아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대로 고사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움은 시작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원영섭 단장은 뭐 남의 당 얘기긴 한데 어떻게 봅니까? 제가 민주당이 보면 과거에도 보면 굉장히 정무적으로는 좀 정교하게 움직이는 당으로 보여요. 그 상대하기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국민의힘이 많았거든요, 역대도.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그전에는 그래도 무협지 정도는 하셨는데 이제는 뭐 개그 콘서트 수준으로 사안이 진행되니까 그때 무협지를 읽는 재미에 개그 콘서트를 보는 재미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친명을 꽂아 넣는다, 뭐 친명이 비명을 대체한다, 맞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친명으로 온다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인재들이 단순히 이제 뭐 친명이라는 딱지만 붙이고 온다 그러면 친명 공천은 성공하는 공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 오시고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기존에 이제 비명 의원들을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86 세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그 프레임에 바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행기 같은 거 락원을 건다 그러잖아요. 조준 딱 하고 있는데 조준경 안으로 딱 들어오는, 방아쇠 당기기 좋은 그 상태로 알아서 그냥 들어와 주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전개될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뭐 공천 국면이 시작되지도 않아서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과연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기존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상당 부분 손실될 가능성은 있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낙연 신당이 굉장히 구심력을 가지고 세력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초창기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설주환 부위원장, 그 민주당은 그래도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이제 어찌 보면 투명한 시스템 공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투명한가요? 뭐 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경선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뭐 경선 뭐 권리당원 50, 뭐 일반 당원 50%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고, 요즘 최근에는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업체 선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기사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꼭 민주당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아마 그 거기도 5대5죠. 거기 저 책임당원하고 5대5입니다. 네, 5대5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등이 조금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관위에서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공관위에서. 그 경선 가기 전에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정무적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예를 들어서 몇자 구도, 양자 구도, 3자 구도, 4자 구도, 4인 경선, 3인 경선, 2인 경선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죠. 그건 공관위에서 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경선 후보자들은 다 경선을 붙이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경쟁을 공정하게 해서 결과를 가지고 거기 뭐 승복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오히려 그 전에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커트를 해버리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정봉주 의원의 어떤 그 출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북을에서 나온다는 얘기 저 벌써 한 서너 달 전부터 듣고는 있었어요. 충분히 나온다고. 근데 어저께 출마의 변인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답지 않은 분이 뭐 민주당에 많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민주당다운 게 도대체 뭐죠? 본인같이 그냥 어느 대표 일방의 편만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것이었나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지금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민주당답지 않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 왜 지금의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저는 이 정봉주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이런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평가를 하고. 저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 당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비판 안 했다고요. 저 대부분 정치 시사 프로그램 대부분 모니터링을 합니다만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뭐 조홍천 의원, 이현우 의원 다 비판했어요, 이제까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기사화는 당내 비판이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만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뭐 앞잡이다, 소위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이분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뭐 소위 갈라치기 뭐 어찌면 수박 낙인을 찍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봉주 의원의 이러한 출마의 변이 하나도 정당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본인의 어떤 출마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고 수박 딱지 붙이는 게 과연 민주당다운 것인지 스스로 한번 좀 자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신인규 창당준비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우선은 사실 민주당 내부의 뭐 시스템을 상당히 자랑을 많이 민주당 분들이 하셨고 또 자부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지경까지 오면은 이제 민주당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뭔지, 그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돼서 결국에는 친명 비명으로 지금 다 구도가 잡혀가지고 사실상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뭐 친명의 딱지를 들고 가겠다는 분들, 별로 중도에 있는 시민들은 선호하실 수가 없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사당화를 더 가속화하신 책임이 있는 분들이고요. 또 반대의 비명이라고 지금 분류되는 소위 말하는 이 수박파들, 이 수박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또 가까우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현역 의원으로 일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역시 민주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못하나를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 민주당이 시스템도 무너졌지만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너무나도 지금 양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답이 없는 선택을 강요받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렇게 시사 프로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들 들어보면 너무 참 재밌는 모습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패널들은 민주당의 반대파를 막 응원합니다. 나오시면 잘할 것 같고 그분들 억울하다 그러고, 또 민주당 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엄청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1년 내내 하면서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부의 권력 싸움이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또 연장전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당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참 이런 식으로 당내 갈등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참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는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은 정치를 더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정치권 전체가 물들어가고 있다.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여론조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보수 지지자들은 이낙연 신당에 여론조사를 하고 저기 진보적인 민주당파들이 이준석 신당에 더 말하자면 여론을 형성해서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여론조사 자체도 객관화되어 있는 것인지도 의심할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당내 싸움이 바깥으로 번졌다라는 반증이고요. 동시에 양쪽에서 비주류파들이 나오는 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당 체제를 해결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대한민국의 정당의 체질 자체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이른바 비명계의 그 친명계 의원 지역구 상륙 작전이랄까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댓글 의견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수박밭 다 갈아엎고 민주당다운 묘목으로 심어야 할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도전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칼 갈며 자객되겠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자, 민주당에 꼭 필요한 투사들이 이번에 꼭 국회에 입성하시길. 박용진 의원은 이낙연 신당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글 있고요.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특보를 대거 임명할 때부터 예상됐던 겁니다. 자, 박용진은 지난 총선 서울 최다 득표로 1등했는데 정봉주가 공천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글도 있고요. 한판 붙어서 누구 편이 우세한지 알아봐야죠. 수박인지 친명인지. 정봉주 의원 말빨로 낙검수에서 떴지만 입 때문에 망할 수도.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님 대환영. 제대로 된 투사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